2026년 3월 7일 다브링크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외에 그러면 국내 증시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이슈가 될 건지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다브링크에 대한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형주인데 요즘에는 중소형주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부재의 경우는 로봇에서 우주항공까지 이런 타이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브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외에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다브링크가 세계 최초 민간기업 오라이언 인증 획득, 이런 뉴스가 2025년 9월 24일 프라임경제에서 나왔는데 원래 다브링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이 와이파이 공유기 장비예요. 그 외에도 게이트웨이 등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에 미국 국방부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신규 표준인 오라이언이라는 인증을 민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다라고 밝혔죠. 다브링크의 경우는 국내에서만 제품 판매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인증을 받게 되면서 미국 국방부나 정부 기관, 주요 민간 기업으로 확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라이언을 인증을 받은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이 지금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만 국한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 쪽으로도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 이어서 지금은 세계 다른 나라 쪽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대 주주 변경 수반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잔금일을 3월 26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도인은 테라사이언스고요. 양수인은 MPS 인베스트먼트죠. 양수도 주식수를 확인을 해보고, 제가 중요한 건 주당 가액이 중요한데 1,700원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금을 2024년 12월 23일 날 제공을 했다가 잔금이 몇 차례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3월 26일로 딜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현재 가액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최대 주주가 주당 가액보다는 지금 가격이 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에 다브링크가 삼성, LG 납품 로봇 기업 인수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브링크는 로드러너의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드러너는 로봇 제조와 산업용, 현장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AMR 시스템 통합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퍼런스가 삼성과 LG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드러너라는 건 회사죠. 이 회사가 삼성 SDS 출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 쪽에 납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확인해 봐야 될 건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억 규모의 로드러너 BW 취득을 결정을 했고요. 향후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브링크의 부재를 자율주행부터
우주항공이라고 얘기를 지었는데 이 자율주행은 지금 BW를 취득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다브링크가 인수한 이 로드러너의 지분 가치가 100억에서 15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게 인수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뭐 와이파이 공유기, 그쵸? 와이파이 공유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회사가 무슨 로봇을 인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공유기의 경우는 매출이 정체가 돼 있죠.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로봇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이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물건을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건 거의 직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로드러너의 제품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강점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러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로드러너를 품은 다브링크 통신기술 로봇 시너지 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제가 편입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 실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블로터라는 뉴스였고 로드러너를 품은 다브링크 통신기술 로봇 시너지 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라는 거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삼성과 LG 쪽에 납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기의 AMR 및 AGV 무인 자동차 공급 기업으로서 공정 자동화 라인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LG전자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다브링크의 경우는 기술력이 AP 장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AMR은 한 대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여러 대가 관제 시스템과 연결돼서 작업을 배차받고 상태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무선 통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이 AMR의 성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네트워크, 무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MR 제조기업과 통신 인프라 기업 간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AMR 도입 현장에서는 로봇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통신 지연, 끊김 현상 등 네트워크 이슈가 효율성을 좌우하는데 이 다브링크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AMR 자사 장비를 적용을 하고 AP 배치나 서비스 품질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력 네트워크 사업을 로봇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사에게 확장을 하는데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SY 운영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가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러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나눠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무벡스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현대무벡스와 다보링크는 동일한 일을 해요. 사이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현대무백스의 경우는 주가가 31,800원입니다. 그 전에 주가가 3,700원대였죠. 그런데 최대 주가가 4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3조 5천억이죠. 그러면 적어도 사이즈 문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로드러너라는 기업이 10%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대 4천억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대주주 양도 이 이슈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임시 주총 결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게 되면 사내이사와 사회이사의 역할은 상당히 달라요. 사내이사의 경우는 향후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사내이사 선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22일 날 사내이사에 두 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뭐 송우영 씨와 김병수 씨인데 두 분 다 연세대학교 우주공학 석사 레이다 앤 스페이스 부사장이고요. 스페이스 ENS CEO입니다. 그 밑에 김병수 씨도 연세대학교 우주항공 석사고요.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빌더 항공 우주 박사. 그러니까 항공 관련된 박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우주 발사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었고요. 스페이스 ENS CEO 최고 전략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분들이 지금 다브링크로 협력이 되었다, 선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사업으로 포함이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로봇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항공에 실질적으로 이 다브링크가 갖고 있는 게 통신인 거잖아요. 이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가가 1585원이죠. 근데 최대주주 인수가가 얼마였죠?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1,700원을 내야 돼요. 주당 1,7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최대주주 단가보다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폭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다시 바닥을 딛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현대무백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현대무백스가 4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시총이 많이 갔을 때. 근데 다브링크의 경우는 4조까지는 절대 못 가죠. 그런데 기준으로는 10%만 하면은 4천억인 거고요. 20%를 뺏어온게 되면 8천억이라는 거죠. 이게 시총입니다. 시총. 그런데 현재 시총이 809억이에요. 그러면 4천억까지 되기 위해서는 뭐 5배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천억까지 보면은 10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작은 종목이 텐베거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사업이 바뀌고 매출이 발생을 하고 순이익이 남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중소형주였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패턴상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1,8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을 받던 곳을 확인을 해봤을 때 뭐 적어도 2,000원에서 2,15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적어도 지금부터 10%에서 뭐 많이 올라가면은 2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브링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뭐 우주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슈, 거기에 다브링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시너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다브링크 관심 가져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M&A를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브링크가 누적 별점 14점 소멸로 경영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기업 정상화가 청신호를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과 공시 번복 등으로 쌓였던 누적 별점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6일 다브링크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됐던 불성실 공식 누적 벌점 14점이 1년 경과 기간이 만료에 따라서 이날부로 소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점이면 이거 관리 종목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M&A가 진행이 되고 회사가 어떤 빠른 성장을 보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적 벌점 때문에 새로운 그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된 만큼 투자 유치와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통신 인프라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네트워크 로보틱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악재가 있었던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 악재는 해소가 되었고요. 향후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쁜 종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그러니까 유튜브 하단에 텔레그램 주소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쪽에 들어오셔갖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뭐 매수 타이밍이 나오거나 매도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